어제 이제 이 총선 결과가 오늘 새벽 그리고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최종 의석수가 완전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오늘 오전 한 10시경인가요? 10시가 넘은 시간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먼저 어제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된 그 시간에 방송사들이 출구조사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렇게요.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어제 오후 6시에 방송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그 순간 왼쪽에 더불어민주당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이재명 대표는 박수를 치면서도 웃음을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일단 앉은 상태에서 박수를 쳤고 오른쪽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침통한 분위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한 10분 정도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퇴장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오전 시간이 돼서야 이 최종 의석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확정이 됐느냐 이렇게요. 이게 이제 최종 버전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최종 버전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에서 161석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죠. 거기서 14석 더하면 175석.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그리고 국민의 미래죠. 국민의 미래 18석 더하면 108석.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는 후보 안 냈으니까요. 이제 비례만 했는데 비례 12석. 개혁신당은 지역구에서 1명, 화성을 해서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됐고 비례에서는 2명, 천하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3석. 새로운 미래는 김종민 의원이 세종에서 1명이 당선이 돼서 1석. 진보당은 울산에서 1석. 이렇게 해서 합계 175, 108 쭉쭉쭉 더하면 300이 떨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인데 어떻습니까? 강성필 부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175석, 180석에 이제 5석 모자라는 셈인데 이번 결과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심이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했고요. 국민들께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의미에서 민주당이 썩 그리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잘 견제하라는 의미에서 저 의석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국민들께서 그 중간중간에도 회초리를 민주당을 향해서 때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었거나 논란이 있었던 곳에 있어서는 군데군데 회초리를 때리셨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러한 국민들의 민심을 잘 받들어서 잘해야 되고요. 사실 내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21대와 22대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차이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거대 야석을 몰아줬음에도 잘 못했던 것을 이번 22에서는 잘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오만하지 않고 정부의 어떤 발목 잡는 것보다 정부의 어떤 제대로 된 견제를 통해서 협치를 이뤄나가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이 총선 결과에 아까 이제 각 당의 지역구와 비례까지 더한 숫자의 최종 버전을 보여드렸고 그렇다면 궁금들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는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어떠했고 경기, 인천은 4년 전과 이번 총선이 어떻게 변화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먼저 서울. 왼쪽이 4년 전 21대 총선, 오른쪽이 이번 총선 결과입니다. 서울은 4년 전에는 41대 8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석, 그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었죠. 8석. 오른쪽 이번 결과를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37석, 국민의힘, 당명이 바뀌었죠? 국민의힘 11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이번 총선에 4년 전보다 의석수는 하나가 줄었습니다. 4년 전에는 49개였는데 이번에 이제 48석이 됐는데 결과는 37대 11. 뭐 이렇습니다. 저 빨간색 부분이 위치가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 윗부분에 이제 도봉에 빨간색이 하나 칠해져 있는데요. 저 부분은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고 경기로 가보죠. 경기 넘겨주세요. 자, 경기 주세요, 경기. 자, 왼쪽은 4년 전 결과 더불어민주당 51, 미래통합당 7입니다. 오른쪽 이번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53, 국민의힘 6.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인천으로 가보죠. 인천 왼쪽 자 더불어민주당 11, 미래통합당 한석이었습니다. 4년 전. 그런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12, 국민의힘 2석.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고 온 건데 박성민 최고위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확실히 정권 심판론의 여론이 거셌다 보니까 야당에게 이제 지난번 총선과 같이 압도적인 지지를 좀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 또 눈여겨봤던 부분은 지금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선거 전략이 전혀 좀 맞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지지층 결집 이상의 중도 확장성을 증명해내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포부로 내세웠던 내가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 여의도 사투리에 갇히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 예.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다 휴지 조각처럼 사라진 거예요. 결과를 봤을 때도 사실은 그렇죠. 과거 미래통합당이 가져갔었던 과거의 지도부가 석권했던 그 의석을 거의 답습하는 형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지막까지 띄웠던 이른바 2조 심판론, 2조 심판. 이재명 조국 심판론 이것이 중도층 확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집권 여당의 선거 전략으로서도 적절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총선 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여당 국민의힘을 이끌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에서 스스로 내려왔다, 사퇴했다. 그리고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의 참패인데 그 결과를 뜯어보면 저러하다. 이제 이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